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3주차 1강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 티탄의 자식들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티탄과 그의 자식들이죠. 앞부분에서 이제 뭐 다른 티탄들 얘기를 했고 지금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티탄들 중에 또 레토가 있죠. 레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우스의 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는 이제 사실은 자기 아버지 때의 티탄들이었던 레토나 또 뭐 또 누구죠? 데메테르 이런 티탄들과 결합해서 그들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게 되죠. 레토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뭐 그 헤라의 박해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게 헤라는 사실 마지막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우스가 정착한 건데 그 이전에 이미 결혼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이 안 맞는데 헤라의 그 질투 그리고 복수 이런 것들이 워낙 유명한 테마라서 시대적으로 순서상 안 맞는데도 여기 들어온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그 티탄 여성 티탄이죠. 하나가 이제 헤카테입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에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어떤 일화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없죠. 근데 그 신화보다는 일반 종교 뭐라 그러나 우리 식으로 치면 무속 같은 거죠. 그런 이제 민간 종교에 많이 등장하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티탄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섬기는 신이고 저승과 밤, 뭐 밤거리, 마술, 그리고 또 달의 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주술을 걸거나 여성들이 어떤 원한을 갖고 복수를 하려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무슨 그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거기서 무슨 궁중 여인들이 누구에게 뭐 해코지를 하려고 해서 무슨 여러 가지 이렇게 사수를 펼치잖아요. 그런 일을 관장하는 신인 거죠. 그래서 헤카테 여신이 나중에 이제 우리 메데이아라는 그뭐 인간이면서 뭐 림프에 가까운 신에 가까운 존재인데 헤카테 여신의 여사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술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민속적인 종교, 무속과 같은 종교인 거고요. 달의 신이라서 초승달, 반달, 보름달 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그리스 나오는 여성 신들이 세 명의 여신으로 하나 유닛이 되거나 되거나 아니면 한 신이 세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여신들의 경우 이제 헤카테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가 달이 초승달에서 반달에서 보름달이 되는 요 세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세 측면을 갖고 있는 신이고 그런 의미에서 삼거리라는 게 이제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생기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망설이게 되는 길이 갈라지는 그 지점이 삼거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삼거리에 세 길을 동시에 보는 신이다. 이게 독특한 이제 뉘앙스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과 땅과 저승 이것도 셋이잖아요. 이 세 가지에 영향을 미치는 신이다. 여기 이제 삼거리의 신이라고 했고 마술이라고 했고 저승이라고도 했고 그랬잖아요. 또 밤을 가리킨다고 했고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신이다. 마술이니까 이제 밤과도 연관이 있겠죠. 또 한쪽이 이제 이아페토스의 자식들. 근데 이아페토스도 티탄이지만 그의 자식들도 티탄인데 보통 이제 그 제우스와 연관해서 보면 이 이아페토스의 자식들이 묘하게 제우스의 대립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도 제우스에게 벌을 받는 존재로 나와서 왜 그 하늘을 이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프로메테우스는 너무 유명하죠. 제우스의 불을 훔쳐다 인간에게 나눠줘서 제우스로부터 간이 쪼이는 독수리가 간을 매일 쪼아먹는 그런 모습으로 또 신화에 등장을 하고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 이 둘이 또 인간과 관련해서 벌이는 일화들이 또 나중에
소개될 것이고, 메노이티오스는 뭐 잘 신화에 나오는 이름은 아닙니다만, 메노이티오스도 이제 제우스의 벌을 받는 존재로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헤카테 여신의 새 모습. 뭐 트리플 헤카테 또는 뭐 카리테스. 그 카리테스는 우아함이란 뜻인데, 그레이스, 영어의 그레이스가 되는 신인데, 이 신도 셋이거든요. 그래서 헤카테 또는 이제 카리테스 여신, 산미신이라고도 하죠. 카리테스 여신은 요거는 기원전 3세기경에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이건 화병도 아니고 뭔가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헤카테라고 돼 있고, 이거는 하드리아 황제, 하드리아누스라고 그 그리스를 사랑했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다가 많은 뭐 건물과 이런 것들을 세워준 하드리아누스 황제인데, 그 시대 때 나왔던 작품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이 이것도 이제 헤카테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이거는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의 판화가, 화가, 뭐 시인 뭐 이런 인물인데,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입니다. 지금 정면에 얼굴만 보이는 여성의 모습이 있고, 뒤는 고개를 숨긴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저 뒤에 이제 올빼미도 있고, 뱀의 모습일까요? 여기 나귀의 모습도 있고, 이 윌리엄 브레이크가 굉장히 신비주의자고 상징적이라서 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펜과 잉크로 그렸다고 되어 있고, 이 작품은 1795년도 작품입니다. 그리고 뭔가 그럴듯하죠. 헤카테 여신의 지물,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올 텐데, 그 어떤 신적 존재가 그 신임을 보여주는 징표인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 하면 번개 뭐 이렇게 떠오르듯이, 이 헤카테 여신은 이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 이런 것들이 헤카테 여신. 여기 이제 헤카테라고 영어로 써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최근의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막스밀리안 피르너의 작품이고요. 1901년 작품. 뭔가 새 여신이 하나는 뭉쳐 있죠. 그러면서 하얗고 검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으면서, 뭐 횃불, 이것도 이제 헤카테 여신의 지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디로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불길하고 음산한, 멋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폰토스도 이제 이 강, 물, 뭐 이런 뜻인데, 바다 이런 뜻인데, 이 폰토스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폰토스가 바다 뭐 이런 뜻이니까, 여기도 이제 뭐 바다와 관련된 자손들이 있죠. 괴물들의 선조들이기도 합니다. 바다에 아무래도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도 그렇죠. 사실은 바다는 좀 무섭고 낯설고 기괴하고 뭐 그렇잖아요. 예. 거기 뭐 해적 영화 이런 것도 막 나오듯이, 그래서 아마 이제 괴물들의 선조들인 것 같아요. 네레우스는 이제 바다의 노인이고요. 물의 신이라는 거는, 물이라는 게 이제 그릇에 담기거나 그러면 모양이 바뀌고, 또는 뭐 물에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그릇에 담겨서 모양이 바뀐다거나, 또는 다른 것에 얼굴을 비춰준다거나 해서 자기를 바꾸는 그런 특성이 이제 물의 신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쉽게 잡히지 않는, 그래서 뭐 둔갑수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이게 생산적인 존재다. 그래서 바다 ним페라고 해서 네레이데스라고 부릅니다. 이 50명의 네레이데스가 있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네레우스예요. 그래서 이 네레우스 나중에 뭐 여기저기 그리스 신화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도리스,
그 작은 도리스고. 그래서 여기 50명의 네레이데스 중에 유명한 네레이데스, 그러니까 네레이데스가 네레우스의 딸들이라는 뜻이에요. 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인 테티스. 테티스가 있고 테튀스가 있습니다. 아킬레스 어머님은 테티스예요. 테튀스는 원초적 물의 여신이고, 그 다음에 또 포세이돈의 아내가 되는 암피트리테 같은 네레이데스가 유명한 네레이데스고, 그 중에 테티스는 굉장히 인격화된 형태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인 그리스 신화의 아주 이름을 길게 남기고 있는 존재이고, 이 50명의 네레이데스의 어머니는 노리스입니다. 노리스는 또 오케아니데스에 속하는데, 오케아니데스는 오케아노스가 우리 오늘날에는 이제 오케아노스에서 오션이라는 말이 나와서 대양이 됐지만, 이 오케아노스는 그리스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강입니다, 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바깥에서 둘러서 돌고 있는 강, 그게 이제 오케아노스입니다. 그리고 이 테튀스, 원초적인 물의 여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3,000명의 오케아니데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물의 신의 자식이라 스케일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타우마스라는 티탄이 있는데, 이 티탄의 자식이 이리스. 이리스는, 타우마스는 이제 놀라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이로운 존재들을 낳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리스가 누구냐?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이리스는 무지개이기도 하고, 우리 눈 안에 보면 아이리스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그게 이제 이리스에서 온 말이죠. 이게 홍채. 안에 보면 이게 색깔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홍채를 가리키는 말이 이리스고, 하르피아는 이제 날개 달린 존재들인데, 이들은 이제 아르고호의 모험이라는 아주 오래된 전설에 등장을 해서 그 아르고호의 모험에 나오는 영웅들을 또는 그들에게 퇴치당하는 그런 존재이고, 폭풍 정령이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뭐 이리스도 그렇고 하늘에 떠 있고, 하르피안 날개가 달렸고, 폭풍 정령도 이제 뭐 바람이니까 공중을 떠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 있는 이 자식들의 성격이 관련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포르키스라는 티탄과 케토라는 티탄이 있는데, 케토는 괴물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고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새 드라마 때문에 고래라는 말이 유명해져서 한번 넣어봤어요. 포르키스와 케토 사이에서는 그라이아이가 그레이, 회색이라는 뜻인데, 회색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회색빛을 한 여인들인데, 아무래도 그레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파로 얘기가 되긴 하지만 원래 신화에 등장할 때는 젊은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회색인 그런 상태의 여인들이고, 그다음에 고르고 또는 고르곤, 이들도 셋이고요. 고르고 또는 고르곤이라고 하는 이들도 셋입니다. 그래서 뭐 괴물들이죠. 이 고르곤은 이 세 개의 머리가 한꺼번에 합쳐져 있는 자매들인데, 이 그라이아이도 자매들이고, 그 중에 이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메두사이라서 우리가 그 유명한 메두사 얘기를 알고 있죠. 펠레우스와 메두사. 그래서 이 메두사의 목을 베니까 거기서 페가소스, 날개 달린 말이 나왔고, 또 크리사오르란 인간이 나왔는데, 이 인간은 게리온이라고 헤라클레스 얘기할 때 나오게 되는데, 몸통이 세 개인 괴물인데, 그 게리온의 아버지가 되는 크리사오르, 이건 이제 황금 칼이라는 뜻인데, 이런 존재들이 또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케토는 포르키스뿐만 아니라 그 케토가 또 낳은 괴물 중에 하나가 에키드나이고, 이 에키드나와 튀폰은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제우스와 겨루었던 괴물, 뱀 괴물입니다. 에키드나와 튀폰 사이에 또 많은 괴물들이 나옵니다. 주로 이 둘 사이에서 나왔던 괴물들은 개와 뱀과 관련돼 있는 괴물들이어서 오르토스라든가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는 머리가 셋 달리고 오르토스는 머리가 둘 달렸을 거예요. 휘드라는 이제 뭐 그 머리카락이 뱀으로 되어 있는 또 여성 괴물이었고, 키마이라는
뱀의 꼬리와 뭐 사자 머리와 뭐 이렇게 염소 허리인가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헤라클레스와 결판을 벌였던 그 괴물이고 네메아의 사자도 헤라클레스와 관련되어 있고 황금 사과 나무를 지키던 라돈이라는 뱀괴물도 있습니다. 이게 다 헤라클레스의 모험과 연결되어서 헤라클레스에게 퇴치당하는 괴물들인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괴물들이 보면 이제 뭐 휘드라도 그렇고 여기 고르곤도 그렇고 아름다운 여인의 상체를 갖고 있는데 하반신은 뱀으로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여성신들이 또는 이제 셋으로 나오거나 이게 이제 그리스 문화가 일정 정도 여성 혐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고대 문화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뭐 조선 시대까지 또는 20세기 중후반까지 여성 비하와 뭐 여성을 천시하는 문화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제대로 된 이유이진 않겠으나 어쨌든 그런 이제 뒤틀린 역사가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프로이트 심리학 같은 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신화의 향유자들이 대체로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 들려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할머니거나 어머니거나 또는 유모가 들려주는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의 젖가슴, 여성의 젖가슴이라는 건 낯설지 않죠.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근데 그 밑에 하부부 이거는 아버지의 소관인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가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심리학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에오스 신이 모르페우스 자매신 모르페우스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리스군요. 이리스가 이제 그 전령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리 그렇게 다리 놓잖아요. 무지개 다리. 그래서 이리스가 헤라의 명을 받아서 모르페우스를 찾아가서 누구 꿈에 나타나라 뭐 이렇게 이제 시키는 장면에 그 명령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저 큐피드가 따라가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녀가 만나기 때문이겠죠. 이거는 피에르 나르시스 게랭이라는 화가고 우리 가끔 이제 나올 겁니다. 이 화가 이름은 1811년 작품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면 그라이아이 회색 여인들인데 이게 이제 페르세우스 모험담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메두사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 메두사가 아니고 요종들을 만나는 거죠. 요종 림프들을 만나는 길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그라이아이들이 눈이 한 짝밖에 없어요. 세 사람인데 눈이 한 쌍밖에 없어서 돌려 쓰는데 상대에게 돌려주는 과정에 페르세우스가 껴서 이걸 낚아챈 거죠. 그래서 뭐 길을 가르쳐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눈을 낚아채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에드워드 번 존스라고 영국 화가인데 라파엘 전파라고 뭐랄까요 중세로 그림의 풍을 돌리자라는 그 운동을 했던 그래서 그림풍이 좀 묘하죠. 예. 약간 암울하기도 하고 1892년도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네레이데스 바다의 림프들 굉장히 선원들과 즐거이 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돌고래처럼 쫙 올라가기도 하고 아름다운 나신의 림프들이 선원들과 어울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건 요하인 솔로라 이 바스티다라는 스페인 화가의 모양인데 1886년의 작품입니다. 아름답죠. 신화적인 장면입니다. 요거는 오케아니데스.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쫙 무슨 뭐랄까요? 다이빙 연속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아름다운 나신을 가진 바다 ним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스타프 도레의 작품이고 1860년에서 69년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는 어떻게 좀 짧게 됐네요. 그래서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아도 좀 뒤에 걸 이어붙이려고 했는데 여기 또 얘기가 여기서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줄이긴 해야 되는데 예, 뭐 이런 날도 있겠죠. 그래서 미리 강의를 뭐 대면과 비대면이 아니고 그리고 비대면 강의를 미리 찍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전에는 좀 길게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짧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해하시고 뭐 이거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이미 추석이 끝난 다음이겠지만 추석을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